주말에 찜질방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가서 찜질도 하고 계란도 먹고 그리고 이 잠도 자고 할 텐데요. 이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.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여성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는데요. 밤새 일어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.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요. 잠든 손님들 사이로 걸어가더니 여성의 머리맡에 놓인 뭔가를 가지고 사라집니다. 뭐 가족에게 뭐 물건이라도 맡겨놓았나 싶었지만 사실 종종걸음으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뭔가 좀 수상하긴 했어요. 네. 저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이요.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사라졌었던 건데요. 네. 아까 그 남성은 휴대전화 도둑이었던 겁니다. 아하.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찜질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하는데 네.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고 네. 또 돈까지 챙긴 건지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손님들이 잠을 잘 때 핸드폰을 옆에 둠으로 해서 범행 대상을 찾기가 용이했고 또 핸드폰이 고가인 점을 착안해서 범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. CCTV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현금을 내고 입실했기 때문에 범행 후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원거리로 이동해서 다시 모이는 등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려고 좀 용의주도하게 피했던 것 같습니다. 피해자들은 그 핸드폰을 훔치고 난 뒤에 훔친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였는데 특히 패턴 같은 비밀번호가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초기화를 시켜서 그 초기화시킨 이후에 미리 훔쳤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이런 걸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시 활성화한 후에 소액 결제, 게임 아이템의 소액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고가의 최신폰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그런데요, 오윤선 교수님 앞서 그 찜질방 내부의 CCTV를 보면 정말로 태연스럽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네요, 진짜. 네, 아주 그냥 이 네 명이 기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하.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경찰관 발표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우발적으로 어떤 절도 욕심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네 명이 일당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연인 관계로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해서 한 명은 망을 보고요. 네. 한 사람은 저렇게 이제 훔칩니다. 하하.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공범 두 명은 도주를 돕거나 또는 네. 이제 범행 장소를 물색을 했고 네.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모두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게 이제 체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. 네. 이 영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기업화돼가지고 각자 역할을 맡아서 네 명이 일당이었습니다. 네 명이 한 조를 이뤘는데 여기에는요. 그 찜질방 입구에 연인으로 이 남성 3명에 여성이 1명이 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잡힌 사람 중에는 실제 연인 관계가 있어요. 그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. 찜질방에. 그래서 보통 심야에 연인들 이제 오갈 데 없어서 데이트하는 그 심야 데이트 쪽 있잖아요. 찜질방 찾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가장을 해가지고 여자가 망을 본답니다. 바로 저 장면이에요. 여자가 망을 보고 조금 전에 훔친 장면 나왔죠? 남자친구란 사람이 천연덕스럽게 태연하게 남의 물건을 슥 가져갑니다. 이렇게 공범이 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공범이 지금 범행 대상지를 물색하고 태연하게 쭉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공범이 총 4명, 4명이 한 조를 이뤘는데 그런데요. 앞서 보여드린 CCTV 그곳에서만 피해가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. 김민주 변호사님. 네.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계획적인 범죄인 것 같고요. 네. 이들이 지금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찜질방 여러 곳을 돌면서 11곳을 돌면서 휴대전화 14대를 훔쳐가지고 네.
심지어 1,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아하. 예, 이런 수법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한 행동은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심지어 뭐 고가의 휴대전화는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네.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 사람들이요, 앞서 피해가 났던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. 보면은 이 사람들이, 이 나쁜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. 저 위에서부터 보세요. 도봉 찍고, 노원 찍고, 성북 찍고, 중랑 찍고, 한강 건너서 내려옵니다. 양천 찍고, 동작 찍고, 관악, 금천 다 찍고, 이렇게 서울 8개 지역 군데군데 같은 지역만 돌면 잘 걸릴까 봐 군데군데 돌면서 찜질방을 돌면서 저렇게 휴대전화를 슬쩍 했는데 피해를 당한 찜질방 측도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.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천시 손님이 옆에다 놓고 주무시는 거를 가져가시는 거 보고 찜질방에서는 녹화가 되는데 남탕 탈의실, 여탕 탈의실은 녹화가 안 돼요. 장희영 교수님,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파악을 했네요. 찜질방이 어떤 상태인지를. 그렇죠. 찜질방이 아무리 뭐 쉬러 가는 곳이라고 해도 옷을 갈아입고 이러는 이제 행위들이 필수적으로 그렇죠. 되잖아요. 옷을 네. 이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땀을 내도 되는. 그러다 보니까 CCTV 자체가 일단은 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탈의실에는 있을 수가 없죠. 그렇다 아하.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탈의실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네. 좀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고 네. 아마 본인들은 지금의 저 영상도 저렇게까지 될지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들어갈 때 아까 4명이 공범이긴 합니다만 또 둘은 연인 행세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도를 했을 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용의자로 이렇게 보고 보더라도 저 연인들이 그냥 왔다 가는 거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봤을 수도 있어요.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너무 여러 곳에서 사실은 저렇게 아무리 CCTV가 없다라고 해도 사방팔방 요즘 널린 게 CCTV잖아요. 그렇죠. 내부는 네. 어떻게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법의 어떤 절도 행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든 꼬리가 잡히는데 이번은 이렇게 잡힌 거죠. 네. 조금 전에 그 연인 행세를 했던 공범들 그 모습 잠깐 보셨죠?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? 귀옛말로. 야, 망 잘 봐. 나 이번에 훔칠 테니까 이번에 한 몇 개만 훔치자.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귀옛말을 걸어가면서 나눈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. 바로 이 장면이에요. 뭔가 둘이 작전을 짰겠죠?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, 우리 흔히 찜질방 하면은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자도 옆에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방심하는 걸 노렸을까요?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설마 가져가겠어, 설마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던 거죠.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또 이게 휴대폰 잊어먹으면은 일단은 아직 약정이 끝나지 않았으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본인한테 이제 손해가 되는 그러네요, 거고요. 진짜. 그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안에 뭐 동영상이며 뭐 사진이며 개인정보가 더 걱정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요새는 휴대폰 잊어먹었다라고 주위에 얘기하잖아요. 네. 주위 친구들이 더 걱정한대요. 아하. 내 전화번호랑 연락처가 전부 흘러들어갔으니까 또 그러네요. 뚫릴 거라고 생각해서. 맞아요.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뭐 네. 자동차 갑자기 누가 손 대면 울리듯이 네. 휴대폰 갑자기 내가 잠잘 때 수면 모드인데 누가 손을 대면 뭐 울리든지 네. 아니면 손에 뭐 묶고 자든지 아니면 누가 내 휴대폰을 갖다 허락받지 않고 몇 번 이상 열리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그 안에 데이터가 전부 삭제되든지 뭔가 도난 방지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 불편까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. 그런데 지금 보면요, 이 수법이 너무 이 자세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2, 제3의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까봐 수법은 저희가 말씀 안 드릴게요. 이거 정말로 나쁜 사람들인 게 별 희한한 수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돈을 빼내서 1,400만 원어치 고가의 휴대폰을 또 내다 팔기도 했대요. 이걸 사준 장물함도 문제예요. 1,400만 원의 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이요.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,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고 이 범행을 왜 했대요, 이 사람들이?
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. 하하. 일단 이들은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면서 네. 생활비 때문에 그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. 네. 참, 장 교수님. 예. 생활비 때문에 훔쳤다. 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피땀을 일할 생각 안 하고 저런 짓을 합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생활비 마련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 가운데 하필이면 불법적인 일을 택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. 게다가 네. 너무 젊은 청년들이거든요. 20대면 아직까지.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만났냐면 네. 일당 아르바이트,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,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또래들이니까요. 이제 아하. 친해졌는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 셋은 한 집에 함께 살기도 했고, 아하. 아까 연인이 있었잖아요. 그 네. 연인과 또 한 남성이 이제 같은 집에 심지어는 동거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모의를 한 것 같고,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쉽게 절도를 해서 되파는 수단, 그리고 나머지는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고가 휴대폰은 팔고 나머지는 뭐 게임 아이템을 샀고 이런 데 돈을 썼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니까 가능한 것이고, 근데 좀 이렇게 너무 안일해 보이잖아요. 그걸 위해서, 그러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대형 사기도 아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범죄 행위를 모의했다. 그리고 심지어 실행을 했다.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됐다. 상습범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, 이런 20대들에게, 그러니까 다시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돈 쉽게 번 돈은 이렇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그렇죠, 제대로 좀 그렇죠. 교육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생활비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. 너무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죠. 네. 오윤성 교수님,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는 썼어요. 물론 전국을 무대로 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저쪽 강북 쪽에 갔다가 이쪽에 다시 이쪽 서남 지역 쪽으로 다 옮겨 다니면서 무려 8군데를 옮겨 다녔답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잡았어요? 이거 잡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머리를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결국 이번에도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경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CCTV에서 아하. 덜미를 잡혔습니다. 네네. 2월 16일 날 이제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수사를 갖다가 하고 3주 만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됐는데 그 수사 기법이 CCTV를 계속 추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8개 지역을 다 이렇게 본인들이 랜덤으로, 즉 다시 말해서 무작위로 네. 선정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이제 그 공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강씨 일당을 피의자로 지목을 해서 결국 3월 9일 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노상에서 이들 일당을 전부 검거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4명을 잡았는데 김민주 변호사님, 이 중에 3명밖에 구속이 안 됐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럴까요? 일단 이 4명이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고, 아, 그럴까요? 네. 그다음에 그 공범과 주범이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.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4명은 어쨌든 이 상습적으로 11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상습이 붙을 것 같고 2명 이상이 합동했기 때문에 이 특수가 붙을 것 같습니다. 아하. 그리고 핸드폰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상습 특수 절도 혐의로 지금 아하. 수사를 받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또 죄명이 추가돼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. 어쨌든 이 단순히 4명 중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의 경우에는 네. 주범보다는 처벌이 좀 약합니다.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주범 수준으로 예를 들어 공모를 했다. 그렇다면 공동정범으로 주범과 같이 처벌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역할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나눠져 네. 있어요. 그래서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4명의 역할이 거의 분담이 네. 같다면은 네. 거의 전부 다 주범의 격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불구속 상태로 일단 검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재판에 넘겨진다는 점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나쁜 짓을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꼭 반드시 잡는다는 거 뉴스파이터 늘 전해드립니다.